이전 섹션에서는 불투명 방막과 투명 영역이 있는 반흡수 방막을 분석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모든 파장에서 흡수가 있지만 불투명하지 않은 방막은 어떨까요? 이 섹션에서는 측정된 모든 파장에서 흡수가 있는, 즉 K가 0보다 큰 흡수 방막을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얇은 흡수막의 문제점은 측정된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시료의 특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께와 광학적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여러 각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얇은 흡수막을 분석하는 두 가지 방법인 SA 플러스 투과 및 간섭 강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접근 방식에는 투명 기판이 필요합니다. SE 데이터를 투과율 데이터와 결합하면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량이 미지수를 결정하기에 충분하며 얇은 흡수막의 두께 및 광학 상수에 대한 고유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롬온 글라스 SA 예시 데이터 파일을 여십시오. 이 데이터는 후면 반사를 억제하기 위해 후면에 테이프를 붙인 유리기판 위에 얇은 크롬 방막이 있는 시료에서 측정되었습니다. 클리어를 클릭하여 모델 패널을 지우고 다음 세부 정보로 시작 모델을 구축하십시오. 모델 기판으로 7059 glasscosi.mat를 추가하십시오. bsplane.mat를 레이어 샵1로 추가하십시오. bsplane 레이어 노드 섹션을 확장하고 스타팅 mat로 cr.mat를 입력하십시오. 시크니스 샵1을 피팅 파라미터로 켜십시오. 시크니스 프리핏을 켜십시오. 모델은 이제 그림과 같아야 합니다. 참고로 측정된 시료 및 스펙트럼 범위에 따라 비스플라인 레이어에서 노드 레솔루션 또는 기타 기능의 최적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핏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피팅 결과 MSA가 낮고 모델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가 잘 일치합니다. 두께는 3.19나노미터입니다. 이 결과는 고유할까요? 핏을 다시 클릭하면 시각적으로 비슷한 피팅 그래프와 유사한 MSA로 새로운 두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두께와 광학적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 카를레이션 때문입니다. 크롬 두께의 고유성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모델 패널에서 아더 옵션즈를 확장하고 핏 파라메터 유니케이너스를 찾으십시오. 이 명령을 클릭하고 최소값을 1로, 최대값을 30으로, 그리고 핏 포인트를 30으로 입력하십시오. OK를 클릭하십시오. 고유성 테스트 결과는 그림과 같습니다. MSA는 약 20나노미터 주변에서 최소지만 전체 테스트 범위의 스케일이 작아 정확한 값에 대한 민감도가 낮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를 그래프 스크래치 패드에 복사하십시오. 이제 분석에 투과율 데이터를 추가하십시오. 어널리시스 데이터 오픈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어펜드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라이브러리 탭의 이그젬플 폴더로 이동하여 크롬온 글래스 T를 선택하고 어펜드를 클릭하십시오. 이 파일은 동일한 시료에서 측정한 투과율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 세트가 열려 있을 때 그래프 위에 나타나는 추가 그래프 메뉴를 확인하십시오.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각 데이터 세트를 살펴보십시오. 데이터 셋 샵1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너레이트를 클릭하십시오. 모델 제너레이트 데이터는 UV 비저블의 실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핏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피팅 결과 MSA는 낮고 두 데이터 세트 모델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가 잘 일치합니다. 두께는 20.86나노미터입니다. 이 결과가 고유할까요? 핏을 다시 클릭하면 동일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과 데이터에 포함된 추가 정보가 크롬 두께와 광학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조건을 사용하여 고유성 테스트를 다시 수행하십시오. MSA 최소값이 전체 MSA 범위에서 이전 고유성 테스트보다 더 잘 정의됩니다.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결과를 그래프 스크래치 패드에 복사하십시오. 이러한 분석 방법은 투명 기판을 분석하는 경우 잘 적용됩니다. 투명 기판 위에 코팅된 시료를 분석할 경우 SE와 투과율 데이터로 분석한 투명 기판의 매터리얼 파일을 모델에 적용하고 코팅된 시료 또한 SE 플러스 투과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에 사용합니다. 이 예시는 기판의 투과율이 거의 없는 매우 투명한 기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며 스펙트럼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SA 플러스 투과율 분석의 접근 방식에는 두 가지 추가 단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판의 두께 지정과 피팅 시 투과 데이터 가중치입니다. SE 데이터의 표준 모델링에는 기판의 정확한 두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후면 반사가 있거나 투과 모드로 측정한 경우
예로 얇은 흡수방막에 대한 SA 플러스 투과율 접근 방식에서 사용되는 투과율 데이터의 경우 정확한 기판의 두께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모델 옵션즈 아래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백사이드 커렉션을 켜야 합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기판의 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샵백 리플렉션즈 값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값은 SA 데이터에만 적용됩니다. SA 데이터를 측정하는 동안 후면 반사가 억제된 경우 이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SA 플러스 투과율 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투과 데이터 가중치입니다. 투과 데이터의 정확한 적합성 또는 SA와 투과율 데이터 간의 적합성 균형을 찾기 위해 가중치를 증가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중치를 변경하려면 모델 패널 하단에 있는 컴피규어 옵션즈 명령을 클릭하십시오. 쇼 모델 옵션즈 창이 열립니다. 핏 옵션즈까지 아래로 마우스를 스크롤하여 트랜스미션 데이터 웨이팅을 선택합니다. 이제 모델 패널의 핏 옵션즈 섹션 아래에 새 옵션이 나타납니다. 얇은 흡수막의 또 다른 접근 방식은 간섭 강화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절연체 레이어가 있는 기판 위에 증착된 얇은 흡수막을 여러 각도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간섭 강화는 다양한 입사각의 경로 길이를 변경하여 데이터의 정보를 증가시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절연체 레이어가 약 500나노미터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가장 잘 적용됩니다. SA 플러스 투과율 분석법에 비해 장점은 SA 데이터 세트 하나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그젬플즈 폴더에서 니켈 아이온 ON-SiO2 ON-Si 파일을 엽니다. 클리어를 클릭하여 모델 패널을 지우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 모델을 만듭니다. 첫 번째, 모델 기판으로 si_j1w.mat 파일을 추가합니다. 두 번째, 레이어 샤빌로 si_j1w.mat 파일을 추가합니다. 세 번째, 레이어 샤비로 비스플라인.mat 파일을 추가합니다. 네 번째, 비스플라인 레이어 노즈 부분을 확장하고 시작 머테리얼로 니켈 아이온.mat를 입력합니다. 다섯 번째, 시크니스 샵1 및 시크니스 샵 1을 피팅 파라미터로 설정합니다. 여섯 번째, 시크니스 샵 1은 이미 니켈 아이온 레이어를 증착하기 전에 알고 있거나 측정되었기 때문에 레이어 샵 1의 시작 두께 값으로 500나노미터를 입력합니다. 일곱 번째, 시크니스 샵 2에 대한 글로벌 핏에서 총 추측 개수를 100으로 설정하고 범위를 1에서 1000나노미터로 설정합니다. 핏을 클릭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팅 결과 MSA가 낮고 모델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가 잘 일치합니다. 니켈 아이온의 광학 상수는 기대값과 일치합니다. 시크니스 샵 2는 32.62나노미터이고 시크니스 샵 1은 488.04나노미터입니다. 각 레이어 두께의 고유성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이 예시의 경우 2D 고유성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컴플리트 이즈는 2D 고유성 테스트에서 MSA 결과를 기반으로 2D 플랫을 생성합니다. 참고로 예제의 니켈 아이온 두께의 민감도는 간섭 강화와 SiO2 레이어로 인한 결과입니다. 실리콘 웨이퍼에 직접 증착된 동일한 니켈 아이온 필름인 경우 두께와 광학 특성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파라미터 고유성 곡선은 더 나빠집니다.